안녕하세요. 설 연휴 잘 쉬고 계신지요? 필리핀은 기분이 안 나는데, 따져보니까 금, 토, 일, 월, 화, 수까지, 6일. 야, 굉장한 연휴죠. 6일이면. 어쨌든, 즐겁고 행복한 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걸 업데이트하라고 그래갖고 업데이트를 했더니, 그 이후로 지금 카메라가 문제가 생겼어요. 외장 카메라가 잡히질 않나요? 원인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네, 방송은 해야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로, 네. 이게 화질이 좀, 떨어져갖고, 죄송한데, 네, 어쩔 수 없이 노트북 카메라로 하겠습니다. 예, 사필기 형님, 안녕하세요. 예, 설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의 썸네일. 저는 뭐, 여기 필리핀은 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방송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고, 내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냥 끊임없이 계속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음. 물론 월요일부터는 이제 한통령 방송이죠. 월요일 금요일은 이렇다라 방송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송. 자, 이렇다라 방송 26년 2월 15일 방송. 한동훈 좋은 정치하겠다는 말 입버릇처럼 달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토크 콘서트에서. 장동혁이 이 얘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한동훈이 대선 때 김문수 선거를 안 도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동훈이 김문수 선거를 도왔으면 한동훈이 지금쯤 국힘의 당대표가 돼 있을 거다. 이렇게 개소리를 해갖고 주말 동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게 번역하면 이 뉘앙스가 잘 안 나고 그냥 영어로 썼습니다. 예. 스피치 프로브람스, 하트 프로브람입니다. 예. 이게 번역을 하면 좀 이상해요. 예. 말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이게 좀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썼습니다. 뭐 다들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눈에 확 띄는 거는 이거 역시 트럼프는 트럼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보니까 YTN에서 전쟁 선포한 트럼프, 미군 연쇄 폭격에서 133명이 사망했다. 완전히 이제 그 칼을 빼들었죠. 이란을 향해서 칼을 빼들은 것 같다. 근데 지금 이거를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지금 약간 국내에 약간 뭐 코너로 좀 몰려 있다고 해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어쨌든 코너로 몰려 있으면 뭔가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한판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트럼프가 그러지 않아도 이란하고는 한판 하려고 그랬는데 뭐 항공모함도 다 옮겨놓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국내에서 전쟁 중에 트럼프를 뭐 내려오게 하거나 탄핵하거나 이럴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머리는 상당히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부님, 장동혁,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을 갖다가 입에 달고 살아요, 정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비난을 받는데, 지금 그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바로 이 문제예요. 한동훈이 과연 무소속으로 나올 거냐. 지금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선거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한동훈이 정말 무소속으로 나올까? 그거는 상당한 좀 의문이. 지금 언론에서는요, 한동훈이 나오는 걸로 아예 그냥 그렇게 전제를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언론에서는. 그래서 지금 확정된 데가 재보궐선거 확정, 인천 계양을 이건 뭐 이재명 때문에 경기 평택을 충남 아산을
전북구는 이거 다 나오면 안 되죠. 이 지역은 다 그러니까 무조건 민주당 후보가 나가면 무조건 당선되는 지역이에요. 이런 데 나갈 수는 없고 이게 이제 아직 확정은 안 했지만 이제 뭐 대구시장이나 뭐 이런 데 나오면 이제 국회의원을 사임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리가 나올 거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지금 언론에서는 헤드라인을 조국과 한동훈 빅매치 성사될 거냐. 조국은 뭐 3월 초쯤 결정한답니다. 3월 초에서 중결정. 그러니까 선거가 6월 3일이니까 그때쯤은 결정해야겠죠. 과연 한동훈은 어떻게 나올 거냐. 제가 볼 때는 이게 안 나올 확률이 더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궐선거에 나오는 뭐 대골선거가 됐건 지방선거가 됐건 뭐 대구시장으로 나오건 서울시장으로 나오건 이게 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단순히 무슨 뭐 대구시장 아니면 뭐 보궐선거에서 배치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 나오면은 저는 신당 창당으로 더 그러니까 제3의 길로 한 발짝 더 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소속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당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도가 어차피 무소속 그 다음에 민주당 국힘 이게 세 명이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경쟁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에서는 이게 배지 달고 다시 살아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배지를 달아도 지금 그 구구들이 그걸 받아줄까요? 당원으로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제명이 되면 이게 5년 동안은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국힘에 그런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예외 규정이 하나 있는데 당대표가 이 최고위원회에서 그냥 우리 대통령이 뭐 사면복권 시키듯이 뭐 5년 동안 그렇게 자격이 없지만 대통령 사면복권처럼 특별히 한동훈을 갖다가 그냥 사면복권 시켜갖고 바로 컴백시키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예외 조항이 있긴 했어요. 근데 과연 그 예외 조항을 갖다가 그 고성국이나 지금 장동익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성국이나 전향길이 그거를 과연 결정해 줄까? 한동훈이 컴백한 배지를 설사 달았다 하더라도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배지를 달았다. 만약에 그 국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를 다 물리치고 이해찬처럼 이해찬이 무소속으로 나와갖고 충청도에서 배지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살아 돌아왔다 했을 경우에는 이게 이 신당 창당으로 갈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차피 이제 그 선거 과정에서 국힘 후보하고 이제 싸우잖아요. 싸우면서 아마 이쪽에서는 더 욕을 할 거고 사이는 더 벌어질 거고 한동훈 쪽도 많은 상처를 받을 거고 그러니까 이 배지 달고 돌아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배지를 달면은 오히려 더 신당 창당 쪽으로 더 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배지를 다들 무소속으로 나오시건 그리고 뭐 제3의 길을 선언을 하건 어쨌든 배지 다는 것 자체도 저는 제3의 길을 가기 위한 전초전이다. 그렇게 상황이 이루어질 거다. 배지 단다고 해서 절대 지금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다시 살아 돌아와 갖고 국힘에 복귀할 거다. 이 가능성은 너무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사비근 형님, 쪽 같은 것과 비교하다니 방송 저거들도 예, 맞아요. 뉴스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급이 지금 조국하고 한동훈하고 급이 똑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임시원장 감독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아이고, 지난 그 금요일 날 제 생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니, 생일이, 맞아, 금요일 맞죠? 예, 2월 13일. 그 생일, 방송을 했는데,
사백이정님이 또 생일기념으로 슈퍼챗, 네, 큰 슈퍼챗을 사시고, 또 한동훈님이 또, 이,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또,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확실히 그 열정이 계셔갖고, 오늘도 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8시에 방송을 들어온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후원으로 제가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무소속으로 나가는 것도 저는 국힘을 돌아오는 가능성보다는 무소속으로 나가서 배지를 다는 순간에 오히려 더 제3의 길을 가는 환경으로 갈 거다. 왜냐면 박티기에 싸울 거 아니야. 국힘 후보하고 한동훈 무소속하고 박티기에 싸워갖고 만약에 한동훈이 이겨버리면 국힘 자존심이 더 상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구구들이 그래서 고성국 전향길이 그걸 한동훈을 받아주겠냐고. 장동영 그냥 바지 사장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소속으로 해도 나와갖고 배지 다시라. 예? 오히려 그것도 이 제3의 길을 가기 위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왠지 모르게 한동훈이 안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이 국힘하고 경쟁하는 것 자체를 음, 피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랬는데 오늘 이제 얘기는 바로 이 얘기예요. 제가 썸네일에 쓴 대로 사부님 제가 그날 밖이라서 생일 축하 말씀 제대로 못 드렸네요. 아니 근데 슈퍼챗 싸주셨으면은 정말 정성을 다하신 거 아닙니까? 50만 원 그 거금의 슈퍼챗을 싸주셨으면 아주 감사합니다, 사필님. 필리핀에서는요 생일을 그러니까 1년에 돈 쓰는 날이 딱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크리스마스 때 그냥 펑펑 쓰고 그 다음에 생일 때 돈을 어느 정도 쓰냐면 자기 월급의 반을 갖다가 생일날 써요. 한 달 월급의 반을 하루에 써요. 자기 생일날 하루에. 그런데 자기 생일뿐만이 아니라 자기 애들, 여기는 생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애들 생일, 뭐 부모님 생일, 여간 생일 때만 되면 돈을 갖다가 자기 월급의 반을 쓴다. 그래서 1년에 딱 두 번, 생일 때와 크리스마스 때. 자, 지금 이 얘기가 한동훈 대표가 이번 토크쇼에서 한 건데요. 제가 좋은 정치하겠다는 말,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죠. 그런데 진심입니다. 제가 모든 것으로 걸고 반드시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한동훈의 좋은 정치를 꼭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동훈의 좋은 정치라는 건 뭐냐면, 물론 뭐 한동훈이 생각하기에 이게 좋은 정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동훈 주변에 측근들, 그 정치 측근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좋은 정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좋은 정치라는 그 대상이 결국은 한동훈이 보기에 좋은 정치, 그리고 한동훈의 지지자들이 있죠. 정치인 지지자들이 있죠. 그 주변에 친한동계라고 분류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정치. 그것보다는 그냥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좋은 정치. 그거를 갖다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 길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좋은 정치는 뭐예요? 국힘은 못 고쳐진다는 거잖아요. 국힘은 정말 찍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극우들 빼고는 찍을 사람 아무도 없다. 22%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더블 스코어다. 46대 22다. 그런 것처럼 지금 국힘에 대한 분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좋은 정치는 뭐냐? 꼭 국힘을 갖다가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좋은 정치를 펼치는데 왜냐하면 국민이 그걸 원치 않아요. 일반 그 극우들 빼고 일반 국민들이 국힘에서 한동훈이 정치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심을 갖다가 조금 더 섬세하게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는 한동훈의 좋은 정치를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주말 동안에 난리 난 게 바로 이 문제인데 한동훈, 김문수 옷 안 입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 때 국힘의 후보로 이제 김문수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장동혁의 주장이 뭐냐면 한동훈, 김문수를 갖다가 선거운동을 안 도왔다는 거죠. 쉽게 옷을 안 입었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이게 빼박이라서 왜냐하면 이게 정치인들은 이제 사진 찍히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 이렇게 사진에 이미 찍혀 있어요. 이건 뭐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해. 사진에 이미 이렇게 김문수 기호 2번 하고 이렇게 찍혀 있기 때문에 여기 배현진이죠. 배현진도 김문수 기호 2번 이렇게 하고 선거 유세하는 게 이미 다 찍혔거든요. 그러니까 조갑재 선생이 이 사진을 캡처하면서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장동혁이 아래 사진으로 갈 것 같다. 네. 아니 옷을 안 입었다니까. 옷을 입지도 않고 선거를 안 도왔다니까.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때 김문수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복을 입고 도왔더라면 지금 제자리에 한 전 대표가 앉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의 주장은 뭐예요? 만약에 한동훈이 그 김문수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대로 기호 2번 그 옷을 입고 김문수의 선거 유세를 지원했다면 지금 뭐예요? 자기 대신에 지금 당대표가 장동혁이죠. 자기 대신에 한동훈이 당대표가 돼 있을 거다. 지금 그 얘기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사진이 있는데 어떡하나? 제가 그랬죠. 투샷도 있다고. 이 사진이 아니라 사실 그 투샷을 올렸어야 되는데 정말 저는 그 사진은 찍히지 말았으면 하는 사진이었는데 노원구 선거 유세장에서 김문수하고 한동훈이 이제 김문수 기호 2번 옷을 입고 만세 부르는 이렇게 두 손 번쩍 드는 그 투샷이 찍힌 게 저는 정말 좀 안타깝다. 그 사진만은 차라리 그냥 이런 식으로 김문수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꼭 당사자의 손을 들면서 그 투샷을 찍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 사진은 뭐 차고 넘치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자, 이중 거짓말이다. 1차 거짓말을 근거로 2차 거짓말한 것이다. 한동훈 제명도 이런 거짓말 구조로 한 것이다. 내가 방송에서 장도영 말은 일단 다 거짓말로 간주하는 게 안전하다고 하는 이유. 조갑조 선생이 방송 나가면 장도영 말 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를 공격할 때는 사실 확인이 먼저다. 일단 때리고 나서 때린 이유를 찾는 사람이 한 재판과 제명은 일단 엉터리였다고 간주하는 게 안전하다. 근데 그 제명이 이게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제명에 대해서 아니 이게 뭐 거짓말 처음부터 이게 조작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전제는 뭐냐면 국힘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라는 전제하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국힘이 합리적도 아니고 무슨 이성적으로 돌아가는 정당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그냥 자기네 권력 잡기 위해서 반대 세력을 숙청시키는 그러니까 숙청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조선일보에서 인터뷰하면서 이 얘기를 해서 주말 동안에 난리가 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이제 이 반대쪽 극우들의 지금 그 분위기를 보면 이렇게 아, 네. 미르네님, 국힘의 텃밭이라는 대우용포도 민주당과 32 동률이면 예. 제가 지난주에 방송할 때 그 얘기했죠. 지금 대우경북 TK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라 갤럽 여론조사예요.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하다는 갤럽 여론조사에서 그게 동률로 나왔다는 게 민주당과 국힘이 대구, 경북에서 동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이 전라도 광주에서 민주당하고 국힘이 동률로 나왔다는 거예요. 32대 32. 그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대우 경북에서 민주당과 국힘이 32대 32. 이건 이미
이제 다 끝났다는 거죠. 국힘이 끝났다. 지금 동률이면 시간이 가면은 이제 더 쪼그라들게 민주당이 더 압승을 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계룡사님, 장동혁은 윤리위에서 지금 지금 장동혁이 윤리위원장인데 그 윤리위원장이 어떻게 장동혁을 제명하죠? 윤리에 이건 재수해도 수사까지 한 것은 잘한 거다. 할 것은 하고 싸우자. 예, 예, 계룡사님 조갑제 말이 맞다. 근데 제가 이 투샷이 이게 역풍을 분명히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이야 무슨 뭐 크고들하고 싸우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될 때 이게 분명히 걔네들이 이제 반대쪽 뭐 민주당이나 정청래나 누가 됐건 김어준이나 누가 됐건 그 사진을 듣고 한동훈은 오히려 그 구구 프레임으로 씌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사진은 그 정치인들은 정말 사진 하나 찍히는 게 특히 생명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구들의 지금 분위기를 갖다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리죠. 아이고, 예. 그 전에 유치원생 한동훈님 조선일보 장돌 김우수 선거운동 거짓말의 본질은 사실관계에 부합하든 말든 무조건 한동훈 탓이라는 것입니다. 배현진이 지적했듯이 저것들이 살아남는 유일한 출구가 한동훈 탓이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쭉 장돌이 지선망하고 저 개정자가 물러나도 어차피 나경원은 안철수 등 뒤를 잇습니다. 안철수가 조광한 장돌 선임 최고에게 극한의 아부 뻔할 뻔짜 그렇습니다. 사표경이 대구까지 더블당되면 완전 좋을 듯이요. 대구는 대구는 민주당이 될 거예요. 이제 한동훈이 안 나가는 한, 한동훈이 대구시장으로 안 나가면 대구는 민주당이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대구시장의 1위가 김부겸이라고 그랬잖아요. 김부겸과 2위 뭐 추경호 뭐 이런 사람들하고 뭐 주호영, 추공호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10% 이상 차이가 나요. 그 우리가 그 조사 이것도 저기 갤럽 조사입니다. 뭐 이렇게 시덥지 않은 데서 조사한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되면 대구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장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구도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선거 자리를 차지할 거다. 그리고 국힘은 뭐야? 어쩌다가 운 좋아서 소 뒷걸음쳐 갖고 쥐잡듯이 그냥 어쩌다가 가물에 콩 나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 20%를 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15%가 될지 아니면 9%가 될지 8%가 될지 아니 정말 이거 제가 뚜껑 열어보면 알아요. 예, 뚜껑 열어보면 알아요. 예, 그거는 지금 거의 확실하다. 그러니까 한동훈도 얘기했잖아요. 토크쇼에서 지금부터 그 지방선거 패배는 한동훈 때문이다. 얘기하고 시작도 안 했는데 지방선거 시작도 안 하고 후보도 결정 안 했는데 무조건 뭐예요? 지방선거 자기네들도 아는 거야. 패배할 줄 아는 거야. 한동훈도 알아요. 지방선거 폭망할 줄 한동훈도 알고 있습니다. 예, 유치원 생활이 아무튼 한동훈의 좋은 정책. 예. 이게 왜 한동훈이 이거를 알고 있느냐? 아니 한동훈 스스로가 지금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자, 명절이니까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글을 하나 썼는데 이렇게 명절 연휴 잘 시작 이거 페이스북 내용입니다. 잘 시작하셨습니까? 국민들 모두 각각의 이유로 걱정하시는 일도 참 많으실 텐데 정치가 걱정을 덜어드리기는커녕 함심스러운 추태로 걱정을 더해드리기만 하고 있어 참 송구스럽고 그래도 몇 주간 참 날씨가 추웠는데 언제 추웠냐는 듯이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결국 따뜻한 봄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추운 날도 따뜻한 날도 변함없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좋은 정치는 헌법 사실 상식을 지키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좋은 정치 꼭 해내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빕니다. 설날 명절에 한동훈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서 이제 좋은 정치가 또 나오죠? 좋은 정치는 무슨 정치냐? 헌법 사실 상식을 지키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좀 깊게 생각해 볼 문제는 이게 국힘 안에서 과연 이 좋은 정치의 데피니션이
헌법 사실 상식을 지키는 정치가 국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구구 빼고. 구구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한동훈 지지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국힘 안에서는 헌법 사실 상식을 지키는 정치가 불가능하다. 근데 왜 한동훈계만 이게 가능하다고 여기는 거죠? 한동훈 주변에 있는 정치들만 왜 국힘을 갖다 탈환해야 된다, 우리가 다시 접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한동훈 대표님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좋은 정치가 헌법 사실 상식을 지키는 정치인데 이게 국힘 안에서 실현 가능할까요? 이미 이 상태를 넘었다. 또 하나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쓴 게 이겁니다. 설날 연휴에 맞춰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마저 윤어게인 당권파이어에 숙청되었습니다. 서울시당의 지방선거 공천 권한을 강탈하려는 윤어게인 당권파들의 사리사욕 때문입니다. 아주 딱 찍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딴 이유 없다. 결국은 뭐예요? 공천 권한을 강탈하기 때문에. 왜? 이게 배현진 마음대로 공천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성국 마음대로 전영길 마음대로 공천이 돼야 되니까 결국은 사리사욕 때문이다. 이렇게 딱 A는 B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따르는 한좀 윤호개인 당권파들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온 우리 국민의힘을 공산당식 숙청정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좌우막론하고 역대 어느 공당에서도 이런 숙청 행정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가 한동훈에 대해서는 뭐 다 동의를 하는데, 제가 이 글 읽고 동의 못하는 구절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이 한중 윤호개인 당권파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못하겠어요. 아니, 정말 그게 한중 윤호개인 당권파들이라면, 왜 쫓겨났을까요? 왜 쫓겨났죠? 왜 제명, 한줌인데? 그럼 그 한줌을 갖다 왜 해결을 못하죠? 지금까지 왜 해결이 안 되죠? 지금 3년이 되도록 왜 한줌이 해결이 안 됩니까? 이게 바로 이 한동훈과 한동훈의 그 정치 추종자들, 친한동훈계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이게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윤어게인 세력을 한줌이라고, 한줌밖에 안 되는 세력이다. 그냥 별거 아닌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절대 저는 한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 국힘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걸 탈환할 수가 없다. 왜? 지금 한동훈이 표현한 그 한줌이 그게 한줌이 아니고 그게 뭐예요? 뿌리 깊은 민들레 뿌리 깊은. 제가 얘기했죠. 이걸 왜 해결을 못하느냐?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훈 할아버지가 와도 국힘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게 이게 첫 번째 뿌리는 뭐예요? 전통적으로 이 밥통 지키기, 철밥통 세력이 이건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에요. 철밥통 세력은 그냥 배지만 닮은 세력이야. 그래갖고 뿌리 깊게 해갖고 그걸 갖다가 해결을 못했어요. 아니 이명박 시대도 해결, 박근혜도 해결 못하고 자간 윤석열도 해결 못하고 해결 못하게 그렇게 뿌리 깊게 해갖고 뭐 개혁한다 했는데 개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여기에 뭐가 접목됐느냐? 극우 세력. 극우 세력이 대표적으로 면 이단 세력이죠. 통일교, 신천지,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의 그 사랑제일교회 이런 이단 세력들이 접목이 돼갖고 이제 뽑을래야 뽑을 수가 없어. 아니 철밥통 그 하나도 못 뽑는데 철밥통 플러스 이제 이단 세력이 들어와갖고 극우로 하면서 그 철밥통과 극우의 조합을 갖다가 그렇게 강력한 조합을 어떻게 뿌리를 뽑냐고. 저는 한동훈 아니라 한동훈 할아버지가도 못 뽑니다. 이게 절대 한 줌이 아니다. 여기서 이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과 또 한동훈의 추종 정치인들과 그리고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이 여기서 큰 차이를 보인다. 한 줌이 절대 아니다. 정권 폭출을 견제해야 할 중대한 선거를 노골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공당으로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자, 한동훈도 폭망할 거 알고 있죠? 이미 포기했다. 노골적으로 포기했다. 폭망하는 거. 게다가 윤호개인 당권파는 배현진 의원 숙청으로 민주당발 사심 이슈를 덮었습니다. 사심제. 정권 폭주 견제는 관심도 없고 매번 민주당 정권 도움이 역할만. 여기 보세요. 매번이라고 썼잖아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야.
제가 알고 있는 것만 8, 9번이라고 그랬죠. 이번이 아마 9번째인가 10번째인가 될 거예요. 배현진 숙청으로 이 사심제 이슈 덮은 거, 상식적인 다수국민과 함께 연대하고 행동해서 반드시 바르죠. 제가 정말 말씀드린 것은 상식적인 다수 국민들과 연대하려면 국힘에 있어서는 연대가 안 되죠. 아니, 한동훈 대표가 다시 국힘에 들어가서 상식적인 다수의 국민과 연대하자고 그러면 연대가 됩니까? 저는 지금요, 여러분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 예전에 왜 한동훈 대표가 그 라이브를 통해서 그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좋은 정치 하려니까 여러분 당원 가입해 주세요. 그래갖고 한때는 뭐 진정호 의원이고 뭐고 막 해갖고 뭐 대학가 주변에 신촌에 하면서 그 당원 가입 독려를 했잖아요. 자, 그때가 벌써 이제 몇 달 전입니다. 그때는. 근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동훈 제명, 그 다음에 배현진 1년.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당원 가입해 주세요. 우리가 당원 가입을 해갖고 우리 세력을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만약에 오늘 만약에 그거를 갖다가 뭐 어디 한동훈의 라이브에 나와서 하던 뭐 하던 만약에 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거기 호응을 할까요? 오히려 지금은 한동훈 때문에 당원 가입했던 사람도 지금 탈당하는 분위기 아닐까요? 지금과 한통령 채널만큼 강력한 한동훈의 지지자는 없습니다. 아니, 제목 자체가 한통령이잖아요. 한국 대통령 만들기,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완전 골수 중의 골수, 한동훈의 골수 중의 골수 팬들도 지금, 지난번 제가 지난주 방송했듯이 지금 탈당을 선언하고 탈당한 분도 계시고 탈당을 예정한 분도 있습니다. 2월 말까지만 하겠다. 3월에 탈당이다. 여러분,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갈 정도면 지금 다른 사람들은요, 전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야 끝까지 버티지만 아니 웬만한 사람들이 그거를 지금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문제예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다시피 바로 이 문제거든요. 상식적인 다수 국민들과 함께 연대를 갖다가 하고 싶은데 한동훈이 그 연대가 국힘 안에서는 그 연대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제3의 길을 가면 그 연대가 확실하게 끈끈하게 이루어질 수 있죠. 상식적인 국민들과 함께 연대가 있는데 한동훈이 국힘에 있는 한은 상식적인 다수의 국민들은 한동훈 말을 따를 수가 없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연대하자고 그래도 아니 국힘에 있는데 어떻게 연대가 되냐고. 안 돼요. 아니 있는 사람 지금 떠나는 바람에 어떻게 연대를 하자고 그러면 그 국힘에 들어와서 연대가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세요. 한중 윤핵인 당권파. 상식적인 국민들과 함께 연대, 국힘 안에서 연대해서 행동해서 바로잡겠다. 국힘은 고쳐 못 쓴다니까. 국힘을 바로잡겠다? 이거는 좀 허황된 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가 이 두 가지 최근에 올린 한동훈 대표 설을 전후해갖고 올린 이 글에서 보듯이 한동훈 대표도 선거 폭망할 줄 알고 이게 지금 국힘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왜 안 됐냐. 이거는요. 정말 증거는 차고 넘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증거 있잖아요. 지금 국힘은 고쳐 못 쓴다. 국힘은 완전히 장악돼 있다. 이게 한 줌이 아니다. 여기 보세요. 홍준표. 한동훈 배현진 징계 겨냥해서 당만친 세력에 관용 베푸지 말라. 이 아저씨는 지금 어디 있다가 나한테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아니 지금 홍준표 씨는 무슨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나중에 홍준표를 갖다가 대선 후보로 세워주리라. 그거들이 대선 후보로 인물이 없어갖고 대선 후보로 세워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한동훈, 배현진, 한동훈을 제명하고 배현진을 1년 당원권 정지해갖고 서울시당에 공천권을 빼앗은 게 관용을 베푸지, 그러니까 잘했다는 거잖아. 100번 잘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얘기한다고 홍준표 씨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무슨 고성국이나 전향길이 홍준표를 갖다가 뭐 당대표를 세운다거나
홍준표를 갖다가 국힘의 대선 후보로 세운 거나 네버 네버 해픈입니다. 예,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시라. 정말 안쓰러워서 한때 뭐 무슨 모래시계 검사니 뭐니 이러면서 온갖 의로운 척은 다 했던 사람 아닙니까? 뭐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페이스북 유머앤 이슈 무소속 출마까지 나오는 한동안 정치계 영구 퇴출만 답이라 하면 하단에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소속 출마까지 나오는 이 한동훈이라는 게 이게 지금 구구들은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한동훈은 정치계를 영원히 떠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제명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이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을 끊어놔야 된다.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이거를 갖다가 노골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서정욱이라고 아시죠? 서정욱 변호사. 이게 뭐 윤석열의 뭐 측근이다. 뭐 윤석열하고 뭐 김건희도 잘 뭐 이렇게 그냥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실적으로 무슨 뭐 친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서정욱이 어떻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느냐? 국힘 한동훈계 친해지 않으면 영원히 희망이 없다. 이재명도 비명행사로 승리, 강한 결단으로 포진하자. 한동훈을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계도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거 잠깐 제가 이 썸네일이 너무 섬뜩해갖고 요 방송을 좀 들어봤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한동훈을 갖다가 뭐 어떻게 잡겠다는 거야?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한동훈 잘랐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당원권 1년 정지해갖고 공천권을 뺏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했으니까 어쨌든 다 잘라내야 된다는 거야. 뭐 정성욱이 뭐 저거 한동훈 계라는 그 16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야 장동혁 사퇴해라. 그걸 갖다가 다 쳐내야 된다는 거지. 거기엔 뭐 한재도 들어가 있고 참 그렇습니다. 예. 그래갖고 그냥 내보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힘에 있는 게 아니라 제명을 시켜갖고 얘네들은 뭐야 한동훈하고 당을 따로 차리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 보고 신당 창당을 해서 그냥 얘네들 다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그래야만 국힘이 산다는 거예요. 이 지금 썸네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가 그거예요. 지금 이 극우들은 한동훈한테 제발 신당 창당을 하라는 거야. 자꾸 여기서 이게 분탕질 말고 왜 한동훈계가 계속 분탕질을 치면 나와서 뭐 장동희 이게 문제다 뭐가 문제다 계속 이렇게 분탕질을 펴면 국힘은 영원히 이 분탕질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영원히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 비율을 갖다가 뭐 이재명 예를 든 거예요. 이재명이 결단을 하고 지금 친 이재명계로 다 도배질 않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친 이재명이 아닌 사람을 다 비명 횡사시키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때 욕을 엄청 많이 먹었고 마치 민주당이 그걸 망할 것처럼 이렇게 보였지만 마치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국은 거꾸로더라. 압승을 하지 않았느냐. 강한 결단으로 이재명이 그렇게 한 것처럼 완전히 친 이재명계로 스크랍을 짠 것처럼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국힘도 눈치 보지 말고 스크랍을 갖다가 극으로 짜라 그냥. 그리고 다 내쳐라. 이런 얘기예요. 한동훈계를 갖다가 다 퇴출시켜라. 다 제명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똘똘 뭉치면 국민이 뭐예요? 아, 국힘이 이제 때가 됐구나 하고 몰표를 줄 거다. 몰표를 줄 거다. 이게 이 서정욱을 서정욱이 이제 그 대변을 하는 거죠. 극우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거죠. 아니 오히려 지금 극우들은요 한동훈한테 신당 창당하라고 그렇게 저건 방송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제발 신당 창당해라. 여기에서 분탁지지 말고 제발 신당 창당. 자꾸 나가서 니네들끼리 살림 차리라는 거야. 서정욱을 대표로 하고 지금 모든 지금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니네들끼리 살림 차리는 왜 여기 국힘에 와서 분당지치냐는 거지. 그런데 왜 한동훈은 그러지? 국힘에 남아있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지금 제발 제발 이렇게 고사를 지나는데 니네 갈 길을 가라고 제발 우리 당을 국힘을 떠나서 니네 갈 길 가라고 고사를 지나고 있는데 왜 한동훈은 끝까지 저는 국힘에서 죽을래요. 그러고 한동훈의 친한계들은 그러고 있는지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아니 되게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한동훈이 왜 이 신당 창당을 하면 안 되느냐. 신당 창당하면 거 봐라. 또 분당 들쳐갖고 결국은 쪼개 나가갖고 그러게. 그런다고 지금 그래서 신당 창당 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의 논리가 그거였잖아요. 또 배신자 욕을 먹는다. 지금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그구들은 고사를 지나고 있어. 제발 싹싹 길고 있어. 한동훈한테. 제발 좀 나가주세요. 혼자만 나가지 마시고 다 데리고 좀 나가갖고 제발 좀 창당 좀 해주세요. 예? 골 아파 죽겠습니다. 너 때문에 골 아파 죽겠습니다. 예? 아니 지금 그 극우들이 아주 고사를 지내. 제발 좀 나가달라고. 용돈까지 줄 것 같아. 나간다 그러면 용돈까지 줄 것 같아. 예? 지금 그런 분위기야. 아니 그런데도 왜 죽으라고 이 국힘에 무슨 꿀단지가 있는지 누가 있는지. 예. 그런 애들이 고사를 지내서 안 나가는 건가? 자존심 상해갖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여러분이 읽어주신 글이 또 있어갖고, 제가 이거 읽고, 그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돌아가는 상황 보면 정말 웃겨요. 이건 코미디도 아니고, 정말, 예. 그렇죠.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는다.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예. 김영희님, 배현진 징계 내린 후 이슈를 덮으려고 장동희 선동적인 아무 말이나 던지는 미치광이의 전략을 쓰나 봅니다. 고성국 씨, 이게 좌파 공작 정치 냄새가 나네요. 아이고, 갑자기 넘어갔어. 네, 공작 정치 냄새가 나네요. 대구시장, 다른 지자체장들도 진영을 떠나 능력 있는 사람으로 표를 모아줍니다. 여러분, 이거 김부겸 1위예요. 안 된다니까. 대구도 안 돼. 대구시장도 안 돼. 대구시장이 민주당이 된다는 거는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이 다 민주당이 장악한다는 거야. 아니, 정말 이번에 뚜껑을 열어보면 정말 여러분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그럴 겁니다. 이건 뭐 해보나 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거장에 안 나가던 여러분이 열받아서 민주당을 찍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민주당을 안 찍어도 여러분이 설사 국힘 후보를 찍어도 이번 선거는 폭망이다. 이건 방법이 없다. 네, 유치원 생한동님, 이거는 제가 읽었고, 사필교장님, 유승민, 경기지사, 불출마. 그렇죠. 나가서 떨어질 건데, 떨어질 자리를 왜 나갑니까? 네, 유치원 감독님, 아무튼, 현 시점에서 한동훈의 첫 번째 좋은 이 정치의 스타트는 양좌우 극단 세력에 포획된 정치판을 정상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치, 결사체인 신당 창당을 해서 대다수 국민의 열망을 담아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좋은 정치의 시발점은 신당 창당이고, 그것이 한동훈이 선언한 좋은 정치의 현실적인 실지이며 강력한 실천행위입니다. 그것 외에는 공허한 메아리. 동의합니다. 아니, 한동훈이 주장하는 게 뭐죠? 묵말에 뭉치고 말하고 행동하자? 한동훈이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동훈이 신당으로 뭉치고 말하고 행동을 제3의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묵말행을. 예, 계룡사님, 한동훈은 국힘당에서 당권 잡을 수가 없어요. 동의합니다. 극우당은 눌러 꽉 차 있어서 절대로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당 창당이 정답이고 국힘당을 흡수 통일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 말이 그 얘기거든요. 일단은 신당 창당을 하잖아요. 한동훈이 제3의 길을 가면 대거 온다니까.
흡수가 된다니까. 아니, 김영삼 얘기했잖아요. 한 60여 명 되는 게 100명 넘는 당을 흡수했다고. 완전 그 김영삼 모델이 되는 겁니다. 아, 유승민, 유승민 때하고 다릅니다. 아, 그럼요. 제가 이건 1년 전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유승민은 실패했지만 한동훈은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중심 세력은 신당 창당입니다. 중도 신당 창당이 살 길. 동의합니다. 육전생 한동님, 국민 전체로서는 한 줌으로 표현하는 게 맞지만 국집 내 지형에서는 절대 한 줌이 아니죠. 한 줌이면 쫓겨나질 않았죠. 선제적으로 국짐을 통과해야만 대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막힌 게 현실이죠. 아니 정말 이게 저는 한 줌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아니 한 줌이면 배현진이 이렇게 힘없이 공천권을 뺏길까요? 1년 정지당해가고 한동훈이 힘없이 제명을 당할까요? 아무 말도 못하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한 줌이냐고? 그게 다지. 한 줌이 아니라 전줌이지. 전줌이에요. 사필경 형님 미친 홍알배 또 남탓하냐? 너는 그때 뭐 했냐? 서변아 꼭 다 쳐내라. 제발 부탁이다. 김영희님, 홍알배는 누구 탓하기에 본인부터 먼저 되돌아보기를. 윤통과 한동훈, 사이를 이간질해가며 아부를 떤던 작다가 주둥이만 살아 나무라. 정말 정치 그만해야 되는가? 아니면 정계 은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정계 은퇴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정치를 떠난다고 그러지 않았나? 육전생 한동훈님, 구가 전체 국민 대비 한 줌이, 사입이 구구 기득권자로 결탁된 쯤에서는 절대 한 줌이 아니죠. 맞습니다. 아, 한동훈이 신당 창당해서 너른 바다로 나와야만 비로소 국짐이 한 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동훈 신당이 융성해지고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어야만 극자구가 한 줌이 되는 것이고 나라가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한 대표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 맞습니다. 김영희님, 안철수는 비열하게 정세미를 연명하며 추한 모습을 보이네요. 구태 정치에 쩔어 있는 작자가 개혁은 개뿔 당신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자이니 나라와 당을 위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세요. 사필 형님, 한 대표가 그구를 괴롭히는 중인가요? 지금 괴롭히는 중이야. 나가라는데 안 나가고 있어. 예, 김지아님,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개돼지 수준이지만 국힘 지지자들은 수준 이상의 사람들이니까 민주당 이씨처럼 개돼지 노릇 안 하죠. 국힘 지지들은 호구가 아니에요. 대구에 한동훈님께서 출마해야겠네요. 뭐야, 대선되어서 대구 지켜야죠. 당선되어서 제가 뭐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시장을 나가건 서울시장을 나가건 아니면 보궐선거에서 배지를 단건 제가 뭔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창당에 더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 다시 국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 살아 돌아왔다 이게 아니라 받아줍니까 살아 돌아온 육시한 상감독님, 변방에서 분쟁 일 잘하던 구구 사이비들이 이제 국짐이란 허울뿐인 공당을 차지했는데 국짐이 찌그러들든 말든 그들에겐 성공이고 잔치입니다. 저것들이 절대 국힘 목줄 잡고 안 놓아는 이유 객지에서 떠돌며 분탕질하다가 안방 차지했는데 늑대 같은 것들이 절대 따뜻한 아랫목 내놓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국짐의 목매만 싸우다가 총선 맞이하고 싸우다가 대선 맞이하고 시간만 죽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번 요새 조갑재 선생이 거의 뭐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은 꼭 이렇게 올리는데 자, 조갑재 선생 얘기를 갖다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한동훈의 국가중심 세력 비전은 탄탄한 논리구조를 가졌다. 1. 기준은 헌법 사실 상식 존중. 헌법은 국가윤리, 사실은 문명의 원리, 상식은 사회와 개인의 윤리다. 2. 극단 배제, 극자극우를 중앙에서 밀어내고 정치와 나라의 중심을 잡는다. 3.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성, 침묵을 거부하고 행동해야 새 역사를 만든다. 4. 중심적인 생각, 국가 중심 세력을 생각하는 순간 자주적 입장에서 세상과 사물을 자유롭게 관찰한다. 5.
자유로운 활력 있는 시민이 되기에는 운동이기도 하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자, 조갑 선생님 분석을 이렇게 잘했어요? 여태까지 한동훈이 주장하는 게 이거죠? 뭐 기준이 뭐 헌법사실 상식 존중. 제가 조금 전에 페이스북을 보죠. 극단 배제, 행동하는 다수의 역정성. 이건 뭐 토크쇼에서 강조했던 그런 거 아닙니까? 결론으로 중의적 생각 뭐 이런.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정말 이루기 위해서 이게 국힘만에서 이루어집니까? 아, 이게 불가능이잖아요. 아니, 탄탄한 논리 구조인데 이 논리 구조를 국힘에서 꽃을 피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절대 꽃을 피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국힘으로 돌아가서 뭘 하겠다? 왜 아니 걔네들은 지금 제발 나가서 살림을 따로 차려달고 고사를 드리고 잠깐 매일매일 그걸 욕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때 못 이기는 척하고 야 니네들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그냥 내가 나가서 그냥 하나 차려줄게. 나 따라올 사람 따라와. 아니 이렇게 얘기 못합니까? 아니, 명분을 갖다가 충분히 만들어주고 있는데 지금 왜 그거를 갖다가 자존심이 상한가요? 걔네들이 나가지 말라고 그럴 때 나와야 되는 건가요? 나가라고 그럴 때 나가면 자존심이 상하나요? 정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이거를 생각하고 여기 국힘의 힘에 올린 거예요. 국힘의 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겁니다. 제명의를 위한 4심계의 날치기로 이재명 정권의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 이번에도 어김없이 찐명 수호천사가 배현진 의원을 징계하여 여론을 확 덮어주는구나. 알고 보니 동혁이는 찐명 수호천사가 아니라 특참모 같다. 여러분 이게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대로 누구나 다 지금 이거를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그구들 빼고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다 지금 이 국힘이 짓을 갖다가 카바쳐주고 그구들이 그러면서 공생하고 있다. 짓을 갖다가 위험에서 건져주면서 민주당을 위험에 건져주면서 또 이슈를 덮어주면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대법원장이 나와갖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민한테 엄청난 피해가 올 거다. 이 사심제. 피해보는 거는 제가 국민이 엄청나게 피해볼 거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막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갖다가 누가 덮었다고요? 그구들이 덮었다. 뭘로? 1년 당원권정지 배현진 이슈로다가 완전히 이게 묻혀버렸다. 한동훈도 페이스북에 썼다고 그랬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 국힘을 고쳐 쓰겠다고 하는 건지 정말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한 시간이고. 지금 이제 박성수 변호사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마음에 꺼리낌 없는 당당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웃으며 투쟁하는 우리가 결국 이긴다. 근본적으로 이기려면 저는 국힘에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두 사람 지금 다 그냥 아야 소리도 못하고 쫓겨난 사람들 아닙니까? 한 사람은 뭐예요? 공천권에서 쫓겨난 거고, 배현진 의원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현직 국회의원인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 구구들이다가 뭐 윤리위원회 1년을 쓴 거기에 대해서 뭘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수긍하고 그냥 칼날이 너희한테 해양할 거다. 그냥 한마디 하고 내려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동훈 제명을 당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한동훈이 무슨 얘기하고 나갔습니까? 제가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지금 국힘에서 우리가 왜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뭘 합니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자, 제가 오늘 썸네일에 쓴 대로 스피치 프로그램, 하트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얘기, 무슨 말을 하느냐? 제가 정말 좋은 정치 해보겠습니다. 그 진정성이 있는 거죠. 장동현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의 마음이죠. 자, 이렇게 그 마태복음 12장 36, 37절에 어떤 얘기냐면 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이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뭐 스피치. 어떤 말을 하느냐. 결국 그게 내 마음이기 때문에 진심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로 너는 정말 의롭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근데 네 말로 정말 정죄함, 넌 나쁜 놈이네.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했으면 한동훈 대표도 내가 좋은 정치하겠다 라고 말을 했으면 그 좋은 정치를 이룰 수 있는 곳에서 좋은 정치하시라. 이렇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설을 맞이하여서 좋은 정치는 헌법 사실 상식을 지키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좋은 정치 꼭 해내겠습니다. 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근데 그걸 갖다가 왜 굳이 국힘만 해서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이 좋은 정치가 실현 불가능한 왜 국힘만 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냥 제3의 길을 가시라.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생각한 이 좋은 정치를 실현해낼 수 있다. 현실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서영쿠션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말로 정점을 받는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맨날 가짜뉴스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이게 그 순간순간은 넘어갈지 모르지만 아니다. 아니다. 그게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조갑재 선생 얘기한 대로 이 사진 한 장이 결국은 장동혁의 발목을 잡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대선 때 안 도왔다? 대선 때 유니폼을 안 입었다? 유니폼 입었네? 도왔네? 선거유세 했네? 장동혁의 이 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때 김문수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복을 입고 도왔더라면 지금 제자리에 한 전 대표가 앉아 있었을 것이다. 이 얘기가 그냥 빈말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다?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 거다. 내가 너희에게로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장동영 말로 정죄함을 심판을 받으리. 지옥에 간다. 여러분 정죄함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지옥에 간다. 의롭다는 뭐예요? 천국에 간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이고, 여러분, 1시간이 넘는 방송에 이렇게 끝까지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예. 지금 이제 10,000명인데 11,000명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설 기념으로. 그래도 필리핀에서 이렇게 열심히 방송하는데, 구독 정도는 한번 눌러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재방송 보시는 분들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육천생 감독님, 나중에 신당장당? 그때는 늦습니다. 그때도 국짐구가 견제하면 총선, 대선 지형에서도 그들과 싸우다가 개딸당만 유리하죠. 한동훈 신당장당에서 좋은 인재를 영입하고 좋은 전국 조직을 단단하게 다져서 국짐을 미리 찍어드려야만 총선도 대선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는 답답한 분들, 총선 딱 당해서 대선 딱 당해서 신당장당하는 게 바보. 우리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대선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신당장당 해야 된다라고 서명까지 받아갖고 했더니만 뭐예요? 지금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신당장당 해갖고 선거를 이기냐?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시간이 있을 때는 또 뭐야? 그럼 시간이 있을 때 지금 하라니까? 응? 근데 지금은 또 안 된대. 그냥 국힘에 물귀신이 돼. 그러니까 또 핑계죠. 그때 당시에 시간이 없어서 신당장관 아니 그건 핑계죠. 예.
그리고 신당 창당이 없고 성공한 사례가 없다. 아, 그게 또 명분 아니었습니까? 아니, 어떻게 감히 유승민하고 한동훈을 비교합니까? 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세요? 유승민하고 한동훈이 동급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한동훈은 반드시 성공합시다. 신당 창당하면 성공합니다. 김지아님, 국짐에 다시 들어가서는 안 되죠. 무소속이든 창당이든 해야죠. 예, 기도 좀 해주세요. 제발 그런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시원생 한동훈님, 이순신 장군의 필승 전략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유비무원의 정신. 둘째, 지혜롭고 결단력 있는 불굴의 지도력. 2번은 갖춰져 있고 한 대표. 1번 유비무원, 미리 총선 대선 준비를 위한 신흥창당.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넘는 방송을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글을 많이 써주셔서 제가 또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좋은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수요일까지는 이제 설 연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시고 또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서 싸우지 마시고 오랜만에 만나면 싸워. 그러니까 그냥 사이좋게 기분 좋게 좋은 말만 하시고 그리고 헤어지세요.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변함없이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날 한통영 방송, 정기 방송,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저녁 7시 30분에 정기 방송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7시 30분 정기 방송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겁고 행복한 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입철상 감독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필리핀은 명절이 아니라 일하는 날입니다. 예, 어쨌든 육천상 감독님은 좋은 거 많이 드시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구독 후원 계좌 기업은행으로 또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음.